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이고요. 금요일 밤 11시 24분입니다. 오늘은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갑자기 오랜만에 영화를 좀 보고 싶더라고요. 에일리언 로물루스였나? 네, 그 에일리언 아시죠? 그 막 외계인 괴물 나오는 그 영화. 그거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뭐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몇 주 전에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재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좀 보러 갔다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영화 보는 거를 원래 좋아했어가지고 극장을 좀 이제 가려고 생각을 몇 번 했었었는데 하윤이 태어나고 나서는 뭔가 좀 극장을 가기가 되게 좀 여러 가지로 그렇더라고요. 사실 뭐 가고자 한다면 뭐 화요일 같은 때 유자 씨는 출근하고 하윤이는 어린이집 가고 낮에 집에 저 혼자 있거든요. 뭐 그럴 때 보러 갔다 와도 되고 아니면은 밤에 하윤이 자고 한 9시나 뭐 이때 나가가지고 심야 영화 한 편 보고 오고 뭐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냥 뭔가 약간 혼자서 가는 게 조금 안 내키기도 하고 왜냐면은 유자 씨도 뭐 극장 가서 영화 보고 하면 이제 좋을 텐데 같이 못 하니까 뭔가 좀 미안한? 유자 씨는 아무 상관없다고 진심으로 아무 상관없으니까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갔다 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진심인 거는 알아요. 유자 씨는 사실 저만큼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고 그리고 가끔 유자 씨도 뭐 혼자 나가서 개인적인 시간을 뭐 보내고 아니면 뭐 회사 동료들이나 지인들 만나고 오고 뭐 그런 것들을 하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가면 되는데 그냥 뭔가 좀 약간 마음이 뭔가 모르게 불편하달까 그래가지고 한참 못 갔었는데 오늘은 그냥 문득 영화가 갑자기 보고 싶어졌어요. 마음이 조금 이제 심란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또 이제 명절 연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좀 재미있게 놀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기대를 했는지 재밌긴 했어요. 되게 재밌기는 했는데 너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막 평점으로 따지자면 거의 뭐 100점 만점에 아니다 별 5개로 따지자면 거의 한 별 5개짜리 영화를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리뷰나 뭐 하여튼 제가 이제 자주 즐겨보는 영화 리뷰하는 유튜버들이 너무 이제 재밌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냥 그랬다. 근데 전혀 지루하지 않게 되게 재미있게 보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뭔가 좀 더 뭔가 그런 좀 그 에일리언 영화가 은근히 되게 좀 철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거든요. 제가 과거의 에일리언 시리즈들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인물들 간의 약간 갈등이나 뭔가 좀 사람 사이에서 오는 그런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 한 공간에 모여 있을 때 약간 좀 쫄깃거림이 있잖아요. 그런 약간 좀 공포 영화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많지 않아가지고 예전 에일리언 영화들에서는 뭐 모든 영화가 다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제가 다 기억나진 않아서 그 등장 인물들 간의 그런 갈등이나 마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뭔가 한 녀석이 사고를 칠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보면서 약간 그 긴장감을 더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좀 있어서 되게 재미있게 봤던 것도 있는데 물론 이제 괴물이 나오고 괴물이 막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되게 무섭고 긴장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부분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에일리언 세계관에 나오는 그 회사와 그 좀 악덕 기업으로 나오는 아니면 그 회사에 뭔가 좀 비밀스러운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와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제 생각에는 좀 많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기대를 또 너무 많이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단 별로였지만 그래도 되게 재미있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5점 만점짜리 영화를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4점? 네,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물 한 잔 마실게요. 물론 제가 뭐라고 사실 뭐 영화 블로거도 아니고 영화에 뭔가 케바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영화 유튜버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냥 일반인입니다. 그냥 일반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했다. 오늘 영화를 보러 가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전에 진짜 유일한 취미가 혼자서 영화 보는 거였는데 유자 씨랑 연애하기 전까지 보통 이제 예전에 사회초년생 때 좀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초년생이라기보다는 완전 신입 때는 너무 바빠서 못 봤고 한 2, 3년 차 때부터 한 4, 5년 차 요 사이에 영화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주말에 보거나 아니면은 금요일 퇴근하고 금요일에도 보통 야근을 늦게까지 해가지고 칼퇴를 하고 봤던 건 아니고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보통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10시나 11시 이때 영화를 끊고 심야 영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윤이가 우는 것 같아서 잠깐 갔다 올게요. 네, 다행히 하윤이가 금방 그쳐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 막 저저번 주까지는 자다 깨가지고 엄청 울었었거든요. 하윤이가 요즘에 왜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 우는지 모르겠는데 안아줘도 안 달래지고 유자씨가 막 이렇게 옆에서 다독여도 전혀 달래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요번 주 정도부터는 그래도 조금 달래면은 달래져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짜 한 저번 주까지는 와 막 깨면은 많이 깨기도 많이 깼는데 한번 깨면은 막 진짜 엉엉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엉엉 울다가 다시 자고 이럴 때가 많아가지고 유자씨랑 그 수면센터 같은데 그런 데를 좀 가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다행히 이번 주는 좀 괜찮아졌네요. 아무튼 옛날에 그렇게 퇴근하고 심야 영화를 많이 봤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그 극장까지 걸어서 한 30분? 25분, 30분 정도 걸렸었어요. 그 걸어가는 길도 이제 너무 신나죠.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녔는데 뭐 모든 일을 다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뭐 가방도 안 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뭐 가방에 넣을 게 없거든요, 사실. 다 컴퓨터로 100% 컴퓨터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방도 없고 그냥 핸드폰, 지갑 뭐 이 정도만 들고 아마 그 당시에는 유선 이어폰을 썼을 것 같은데 뭐 이어폰 정도 들고 이제 가벼운 몸으로 극장까지 가는 거죠. 아마 뭐 여름에도 갔을 테고 가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고 다 갔을 텐데 그냥 지금 어렴풋이 생각해보면 다 너무 되게 뭔가 시원했던 그런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이 굉장히 좀 상쾌했달까? 시원보다는 온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좋은 거죠. 보통 그때 그 첫 회사에서는 주말에도 막 맨날 출근하고 그래가지고 다음날도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평일에는 9시까지 출근이었거든요. 근데 주말에는 감독님은 출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규 출근 시간은 없는 거죠. 그냥 나가서 일을 그냥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뭐 한 점심쯤 이때 출근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보고 더 이제 좀 놀다가 잘 수 있는 거죠. 평소 같으면 이제 바로 자야 되는데 그런 생각까지 이제 하면은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이제 집까지 가는데 집에 가는 길에 떡볶이 집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 바로 근처에. 거기서 떡볶이랑 어묵이랑 이제 1인분씩 사가지고 집에 와서 재밌는 뭐 쇼프로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한 편 보면서 떡볶이 딱 먹어주면 지금 생각해도 그런 이제 금요일 밤이나 이럴 때 영화 보고 와서 집에서 야식 먹던 그때만큼의 그 행복한 기분 느끼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게 너무 정말 즐거웠던.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회사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너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막막하고 뭔가 되게 힘들고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잠깐의 달콤한 휴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왜 그렇게 즐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든 그 순간을 즐겁게 보내야겠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억지로 삶에 뭐 힘든 거를 만들고 결핍을 만들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결핍은 오히려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요즘에 저의 일상을 돌아보면 그때에 비해서 훨씬 진짜 먹고 살기 편해졌거든요. 뭐 대단한 부를 축적했다거나 대단한 뭐 직업을 갖고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에 비하면 시간도 훨씬 많고 이렇게 상추씨도 찍고 있고 내일 토요일인데 출근도 안 해도 되고 물론 집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때의 그 영화 보고 떡볶이 먹고 했던 그 행복한 기분을 느끼기가 요즘엔 더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시간이 훨씬 많고 그때에 비하면 돈도 더 많고 그런데도 그 인생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이제 하윤이 때문에 그리고 유자씨 때문에 더 즐거운 부분들이 있고 신날 때가 있지만 뭔가 그때 느꼈던 그 즐거움과는 좀 다른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때 저는 되게 그렇게 즐겁게 지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그때의 기분을 좀 느꼈어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제가 최근에는 그렇게 막 그 설레어가지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했을 때가 거의 없었거든요. 약간 공황 증세가 오거나 뭐 불안 증세 같은 거 막 올라올 때 그때는 심장이 많이 뛰는데 그럴 때 말고는 그렇게 막 두근거리고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그때 정말 즐거웠던 기분과 좀 비슷한 그런 좀 설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을 되게 오랜만에 느꼈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저 같은 경우 술을 막 그렇게 많이 잘 마시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막 즐긴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어서 술을 막 자주 마시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살면서 술을 딱 먹는데 갑자기 어느 날은 기분이 너무 좋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살면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몇 번이었는지 세보진 않았지만 뭐 한 대여섯 번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술을 먹으면은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먹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살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술이 되게 기분 좋게 취했을 때의 그런 설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 군대 제대하고 공장에서 알바할 때 친구들 만나서 주말에 술 먹거나 회사에서 회식하거나 그럴 때 몇 번 느껴봤거든요. 막 한 1차에서 이제 되게 싼 고깃집 같은 데서 고기를 배 터지게 먹고 술도 좀 먹었겠죠. 그리고 이제 2차쯤에서 갑자기 순간 딱 기분 좋게 술이 취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충 시간은 한 9시나 9시 반 이 정도? 근데 그 순간 딱 그 기분 좋은 느낌이 들면 그 친구들하고는 보통 밤새 술을 먹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약간 즐겁게 다가왔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2차, 3차, 4차 가면서 뭔가 즐거운 대화를 할 테고 물론 술이 좀 취하면 했던 말 계속 반복이긴 했었지만 그리고 계속 가게를 옮기면서 맛있는 안주를 먹을 테고 저는 그게 좀 더 컸죠. 저를 즐겁게 하는 건. 그런 생각들이 문득 딱 들면서 뭔가 탁탁탁탁탁탁 하다가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기분이 확 좋아지는 하여튼 뭐 그럴 때가 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술 먹고 기분 좋게 취한 것처럼 그리고 20대 중반에 첫 회사 다닐 때 밤에 혼자 영화 보러 갔을 때의 그 설렘 그거를 오랜만에 느껴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분 좋은 밤이었습니다. 물론 영화가 막 그렇게까지 막 미쳤다 초대박이다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가지고 마무리가 조금 찝찝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지루하지 않게 몇 분 남았지 막 시계 보고 이러진 않았어요. 적당히 재미있게 보긴 했다. 개봉한 지가 조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극장에 올라와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데드풀 대 울버린인가? 그 영화를 사실 되게 기다렸었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제 보고 싶어서 영화 극장을 한번 가야겠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극장에서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랑 그 인사이드 아웃이었나? 픽사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거 1편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2편이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보러 가고 싶었었는데 그것도 아마 극장에서 이제 내려간 것 같고, 그 인사이드 아웃이 1편에서는 막 기쁨이, 슬픔이, 화내는 애 뭐 이런 애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2에서는 또 다른 캐릭터들이 더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뭐 사실 감정이 되게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불안이라는 캐릭터가 뭐 추가가 됐는데, 어떤 리뷰를 보다가 인스타 글이었나? 근데 불안이가 뭘 하는 뭐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극장에서. 그래가지고 나도 저 영화를 보면 왠지 비슷한 느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영화를 보다가 울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뭔가 저랑 좀 비슷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이랑 나랑. 그래, 나도 저 영화를 보면은 좀 펑펑 울 수 있지 않을까? 울게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꼭 극장에 가서 한번 봐야겠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보진 못했고, 가끔씩 이렇게 막 펑펑 울어주면 되게 좀 시원할 때 있잖아요. 이 뭐랄까, 눈물이 마치 되게 막 고름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고름처럼 계속 남아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진 않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 짜내고 싶은데 그냥 막 혼자 막 미친 사람처럼 울 수는 없으니까 뭔가 그 계기가 필요한 거죠. 그 내 몸 안에 있는 그 눈물을 빼내기 위한. 근데 사실 웬만큼 뭐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슬픈 일 가지고는 사실 울 정도로 뭔가 나를 슬프게 만들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2를 꼭 보고 싶었는데 놓쳐버렸다. 요즘에 하나? 찾아볼까? 아마 지금쯤은 내려갔을 것 같은데. 저거 예매를 할 수 있나? 예매가 없네. 끝났나봐요. 아직 하네? 몇 군데가 있네요. 많진 않은데 용산 아이파크몰에서도 하고, CGV 명동, 롯데시네마 수락산, 메가박스 강동 이런 데서 하네? 어허라. 그러면은 저거 뭐야, 데드풀도 있을 것 같은데? 데드풀도 아직 하긴 하네요. 명절 기간에 시간을 좀 내서 보러 가야겠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물론 아마 못 보러 갈 확률이 훨씬 더 크긴 한데 지금 보니까 밤에 하는 것도 있네요. 유자 씨한테 얘기 좀 해서 하윤이 자고 난 다음에 나가서 한번 보는 걸로. 뭐 하여튼 저는 오늘 그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다큐를 하나 봤어요, 유튜브에서. 좀 삶이 좀 팍팍한,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좀 힘든 그런 학생들, 좀 청년들의 삶을 다룬 이제 그런 다큐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대학생이에요. 1학년인가? 되게 좀 어려 보였어요. 알바를 여러 개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죠.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는 못해서. 그러면 사는 거는 이제 고시원에 살고 있고. 그래서 몇 년 전 다큐이긴 한데, 알바를 하면은 이제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받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낼 거 좀 내고, 뭐 핸드폰비나 뭐 교통비나 이것저것 필요한 게 있으니까요. 그거 빼고 이제 하루 생활비로 10,000원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한 끼에 3,000원 정도까지만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에 10,000원으로 살아야 되니까, 세 끼를 먹는다고 치면. 그래서 막 알바 가면서 뭐 빵 같은 걸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알바 끝나고 집에 오면서 뭐 김밥 같은 거 한두 줄 사서 고시원에 와서 먹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또 학교도 좀 좋은 학교였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이제 상위에 있는 그런 좀 명문대였거든요. 성균관대였나? 하여튼 되게 좀 좋은 학교였어요. 그런 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는데, 생활이 좀 이제 금전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옷 같은 거나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출을 좀 많이 하긴 힘들겠죠. 근데 제가 가슴이 되게 미어졌던 장면이, 그 알바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가 한 달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어머님이 뭐 생신이었나?
하여튼 뭐 기념일이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생일 엄마 선물을 사러 옷가게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점원분이랑 얘기하면서 이거 얼마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실제 성격을 제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뭔가 뚝딱뚝딱 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이 너무 좀 안쓰럽고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 다큐를 이제 한참 봤는데 근데 되게 다행인 건 그분의 뭐 후배인지 같은 과 뭐 지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댓글에 누가 이제 써줬는데 저분이 이제 몇 학번 어디 학교 몇 학번 누군데 몇 년도에 어디 대기업 공채로 해가지고 취업을 했다. 그 다큐에서는 대학원을 이제 갈 거라고 대학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대학원은 안 가고 어디 이제 대기업 공채에 이제 합격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써줬더라고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굳이 거짓말을 할 것 같은 느낌의 댓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좀 옛날 다큐들 보면 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되게 궁금해질 때가 좀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분은 좀 힘든 상황이었겠지만은 공부 잘해서 좋은 곳에 취업을 했다. 그래가지고 뭔가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이제 댓글을 보고 괜히 이제 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뭔가 안심이 들었다? 그랬었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그 다큐를 보면서 나는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하윤이가 대학에 갈 때쯤이면 20년 뒤란 말이죠. 제가 한 60살쯤 됐을 테고 과연 나는 하윤이가 너무 힘들지 않게끔 힘들게 대학 생활을 하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빠일까? 20년 후에 나라는 사람이 그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윤이가 알바 안 하고 공부에만 좀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안정적인 직업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막 몇 년에 막 엄청나게 또 벌어들일 만큼 뭐 제가 그렇게까지 막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유튜버는 또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문득.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물론 어떻게든 이제 당연히 잘 키워내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유자 씨랑 이야기를 하다가 1년에 대학생 한 명이 공부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등록금은 뭐 사립되면 뭐 한 학기에 한 500은 들 테고 용돈이랑 기타 등등 뭐 이것저것 하면은 못해도 한 1500 이상은 들지 않겠냐 1년에 1500 뭐 2000? 이렇게는 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 정확히 얼마쯤 드나요?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대학생 자녀를 좀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대학생을 지금 하려면 이제 얼마나 드는지 사실 저는 아예 감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눴고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뉴스 같은 인터넷 기사 같은 데 나오더라고요. 2023년에 서울 4년제 사립대 학생이 돈이 얼마나 드나 이런 것들을 따져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입학 전형으로 뭐 48만원, 등록금이 3,080만원, 주거비 2,100만원, 뭐 생활비 4,200만원, 취업준비 240만원 해가지고 평균 졸업 소요기간 5년 동안 총 비용이 한 9,7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더 많이 드는 사람도 있을 테고 더 적게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1년에 최소한 2,000 정도? 2,000, 2,500? 이 정도가 이제 들 텐데 현재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저와 유자 씨의 뭔가 벌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정도를 감당하면서 우리 생활도 하고 뭔가 노후 준비도 같이 하고 이런 게 되려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 근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쳐도 둘째를 만약에 낳는다면 과연 하윤이랑 둘째를
둘 다 뭔가 고생시키지 않으면서 너무 힘들게 학교 생활 하지 않으면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갑자기 좀 들고 하면서 되게 좀 뭔가 막막해지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나 한 번도 뭐 가본 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유자 씨랑 저랑 둘 다 이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괜찮은 거 맞나 우리가 둘째를 꿈꿔도 되는 걸까? 막 그런 생각 좀 들고. 저 대학교 다닐 때도 알바를 많이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생활비가 필요하고 하니까 집에서 이제 도움을 거의 아예 못 받아서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알바를 계속하고 학자금 대출을 이제 받긴 했지만 생활비는 또 필요하니까 생활비도 어느 정도 학자금 대출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거는 정말 그냥 최소 비용 정도만 이제 지원이 되고 진짜 생활을 하려면 알바를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몇 있었는데 보면은 진짜 그냥 수업 끝나면은 또 어디 가서 알바 잠깐 하다가 또 어디 가서 알바 잠깐 하고 뭔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알바를 하고 있겠지만은 돈도 돈이지만 되게 뭔가 시간적으로도 되게 좀 쪼들려 보였다고 해야 되나? 알바만 하는 게 또 끝이 아니고 뭐 과제도 해야 되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막 어디 이제 모임 학교에서 과에서 모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데들도 돈을 이유로 들면서 모임에 좀 참가를 많이 안 하고 이런 경우들도 좀 많이 봤었고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제가 24살, 5살 그때 제 눈에는 너무 되게 좀 팍팍해 보였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 보였고 저 같은 경우는 휴학을 2년을 하고 돈을 벌어서 학교를 복학을 했던 이제 그런 케이스이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 알바는 거의 하진 않았지만 복학한 이후로는 대신 이제 졸업이 좀 늦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 물론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 고생도 좀 해보고 일도 좀 해보고 사회생활도 좀 미리 해보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거기서 분명히 얻는 인생의 경험이나 인생에 도움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런 곳에서 더 많은 것을 좀 얻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게 이제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그런 아빠가 된다면 도와줄 수가 없어서 하윤이나 나중에 혹시 둘째를 낳게 되면 둘째가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하는데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면서 너무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뭔가 아빠로서 너무 좀 힘들 것 같다 마음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유자 씨랑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좀 했던 그리고 만약에 이제 둘을 낳는다고 하면 맞벌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유자 씨가 지금처럼 회사 일을 좀 집중해서 일을 하고 나도 그나마 시간을 좀 빼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이게 될까? 그런 생각도 사실 조금 들고 시간이 아무래도 더 없어질 것 같기도 해서 둘째가 생긴다면 그래서 유자 씨랑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한 명이 그만뒀을 때 한 명이 그만두고 아이의 육아랑 살림을 전담을 하는 한 명은 돈만 벌고 그런 것도 상상을 좀 해봤는데 만약에 유자 씨가 그만두고 제가 혼자 외벌이를 한다고 하면 사실 저는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사실 불안정한 직업이잖아요.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저도 들고 유자 씨도 들고 그랬었고 아니면 만약에 제가 그만두고 유튜브를 그만두고 육아랑 살림만 한다고 하고 유자 씨가 이제 외벌이로 회사 일에 전념을 한다면 그거대로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유자 씨가 아직은 이렇게 소득이 높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유자 씨의 지금 현재 벌이 정도로 둘이서 그냥 우리 가족이 외벌이로 이제 먹고 사는 거를 좀 그려봤을 때 조금 이제 돈이 많이 부족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유자 씨랑 얘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표정이 둘 다 안 좋아져서 그리고 아니면 이제 둘을 낳고도 맞벌이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좀 처가댁 어른들의 도움이 이제 좀 필요할 테고, 지금은 주 1회 정도 이제 하윤이 일을 좀 맡아서 좀 봐주시거든요, 주말에. 저희가 그때 좀 일을 더 하고, 저는 편집도 좀 하고, 유자 씨는 그 평일 동안에 못했던 일을 좀 더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가 더 생기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지금도 저희가 시간 여유가 그렇게 크진 않게 나름 빡빡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둘이서 해결을 못하고 부모님에 대해 서포트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그게 맞나? 뭔가 그런 생각 좀 들고, 부모님의 도움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정도 상황에서 둘을 낳으면서 맞벌이를 하려고 하는 게, 그리고 부모님은 이제 점점 나이도 드실 테고 부모님도 분명히 많이 힘드시겠죠. 아이를 봐주고 하시면. 물론 손주니까 너무 이제 예쁘게 보이긴 하겠지만 당연히 체력적으로는 이제 힘드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모든 상황들이 맞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째를 갖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가끔씩 둘째에 대한 이야기를 강간영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면, 괜히 둘 낳아서 고생시키지 말고 하나만 키워라, 이런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어제 그제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유자 씨랑 대략 그분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경험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대충 좀 알겠더라고요. 왜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 것 같아서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랑 유자 씨 같은 경우는 둘을 낳아서 키우기에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유자 씨도 재택근무하는 회사고 저도 유튜버니까 집에서 일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보통은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회사 생활을, 출퇴근하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고 케어하고 하는데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건데, 저희는 그 부분에서는 진짜 훨씬 이점이 있고 되게 감사한 부분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너무 나약한 건가, 내가?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둘씩 키우는 사람들도 분명히 훨씬 많을 텐데, 우리가 너무 안락한 좀 평온한 삶만 꿈꾸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진짜 유튜브 외에 좀 다른 직업을 좀 빨리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요즘에 유튜브도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니면 자주 말씀드려서 좀 듣기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조회수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많이 떨어져서. 감사하게도 최근에 광고를 몇 개 할 수는 있었는데, 사실 광고주도 조회수가 안 나오면 광고 맡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광고를 많이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유튜브를 하면서. 왜냐면은 내가 어쨌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광고든 아니든 뭔가 좀 더 다른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반대로 당장 뭐 광고를 많이 찍고 있다고 해도 내가 정말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그 거품들은 다 좀 사그러질 거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어쨌든 좀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기존에 봐주시던 분들은 재밌게 봐주시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전보다는 확실히 채널에 뭔가 영향력이랄까요, 그런 게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어서, 그 유튜브 그 분석 탭에 가면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 보는 비율이라 구독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보는 비율, 그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강가장 채널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구독 중인 사람들이 보는 비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구독 중인 사람들이 뭐 30%, 구독 안 하고 있는 사람이 70%, 예를 들면 이 정도였다면,
점점 이제 그게 비율이 맞춰지다가 어느새 한 50대 50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 한 60% 봐주시고 구독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40% 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던 분들은 여전히 좀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뭔가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전혀 흥미를 끌 수 없는 영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유자 씨랑 최근에 좀 나눴고요. 굳이 이야기를 또 하는 건 너무 또 찡찡거리는 것처럼 들릴까봐 좀 조심스럽긴 했었는데 구독자분들 중에서 대학생 자녀를 좀 키우고 계신 분들 아니면 꼭 대학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고등학생 되는 이제 자녀분들이 키우는 경우 아니면은 둘 이상 키우고 계신 분들 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돈은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댓글로 조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이제 또 고민을 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몇 분 찍었냐? 영상을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찍어가지고 총 몇 분인지 모르겠네요. 한 30-40분 이상은 찍은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찍어봤는데요. 네, 이제 아마 토요일이면은 언제 듣고 계시려나? 다음 주 화요일쯤 듣고 계시겠네요. 명절을 아마 보내고 계시는 중일 것 같은데 추석 당일 저녁쯤 듣고 계시겠네요. 네, 명절 즐겁게 보내셨을지 모르겠고 즐거운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명절 마무리도 다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그럼 들어가세요.